성경시록 53권 성종 6년 3월 10일 신유 두번째 기사 1475년 명성화 11년 사유권 부정 김중미 등 4인이 윤대하였다. 성경시록 53권 성종 6년 3월 10일 신유 세번째 기사 1475년 명성화 11년 형조에 전지하여 율학청직에 정력되었던 윤묘동, 안기역에 정속되었던 조수생, 교동 정로간에 정력되었던 정승도, 동도역에 정력되었던 김석송, 대정에 정력되었던 고윤덕, 통역에 정력되었던 박익정을 방면하고 유린역에 정속되었던 효덕과 그의 아들 선손 연재, 경천역에 정력되었던 김관을 초지량에 옮겨 충분하게 하고 박흥부는 그가 살던 고향으로 옮기게 하였다. 성조시록 53권 성종 6년 3월 10일 신유 네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지하여 동래현에 충분하였던 이중원을 그가 살던 고향으로 옮기게 하고 경산에 안치하였던 난신 조순종과 연주하되었던 조창손 조두가응과 마산역에 정력되었던 금산 금음동을 방면하게 하였다. 성조시록 53권 성종 6년 3월 10일 신유 다섯번째 기사 이조에 전지하여 이신검의 고신을 돌려주게 하였다. 성조시록 53권 성종 6년 3월 10일 신유 여섯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시록 53권 성종 6년 3월 10일 신유 일곱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조시록 53권 성종 6년 3월 13일 임술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시록 53권 성종 6년 3월 13일 임술 두번째 기사 평안도 절도사 하숙부와 관찰사 정문형에게 유시하기를 지금 비록 적이 물러가고 얼음이 풀렸다 할지라도 방하는 준비는 방심할 수가 없다. 하물며 가을과 겨울철에 대한 대비는 더욱이 미리 계획하지 않을 수 없으니 경은 지금 보내는 사목을 살펴보고 마음을 다하여 조치하도록 하라. 1. 적은 이미 이득을 보지 못하였고 또 우리 군대가 공격할까 염려하여 반드시 와서 틈을 엿볼 것이다. 지금 바야흐로 농민들이 들에 흩어져 지는 때이므로 곳곳을 수호하자면 군사가 나누어지기 때문에 힘이 약하게 된다. 적들이 만약 거룩배를 사용하거나 뗏목으로 건너와서 몰래 노략질을 할까 해서 매우 걱정이 된다. 이제 백성들에게 효유하여 저쪽과 이쪽의 전지를 막론하고 힘을 합쳐서 박가리와 김매기를 돕되 남쪽의 백성들이 서로 돕는 것과 같이 하여 오늘의 어느 곳 내일은 어느 곳으로 정하도록 하라. 또한 본진의 병력을 헤아려 합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되 반드시 절제사와 판관이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수호하도록 하여 농민으로 하여금 임의로 흩어져서 군사가 나누어져 힘이 약하게 되는 근심이 생기지 않게 하라. 1. 저쪽 오랑캐들은 모두 지금 농사철이기 때문에 바야흐로 우리 군대가 공격하지 않을까 의심하고 있을 것이니 이것은 바로 공격하는 형상을 만들어서 공격하는 것과 같이 할 시기이다. 만포, 이산, 창성과 같은 곳의 강의 북쪽 언덕 위에다가 나무를 세워 강을 감싸게 하고 언월책을 만들어 동아줄을 메어 강을 건너는데 서로 연습하게 하며 또 배를 많이 만들고 혹은 나무를 태워 연기를 내기도 하고 혹은 기치를 많이 세워 마치 대병이 강을 건너려는 형세와 같이 한다면 적들이 동요하여 농사에 전념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 상태 그대로 수호하면서 점차적으로 패단이 없게 추진하여 우리 군인이 먼저 지치지 않게 하라. 1. 도내에서 남도의 방수의 당번이 된 군사를 여러 수자리로 일일이 다 나누어 보내지 말고 전의 둔병한 예와 같이 만포, 이산, 창성으로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힘을 합해서 의책을 설치하도록 하되 반드시 절도사나 우후가 형편을 헤아려서 조치하도록 하라. 1. 각 연안에 있는 여러 성보의 백성들이 집을 성 안에 두지 않고 성 밖에 흩어져 살면서 멀고 가까운 곳을 임의로 선택하여 얼음이 얼어 입보할 때가 되면 땅을 파서 여막을 만들고 있다. 성 안에는 또 군영이 없어
남도에서 방수하러 온 군사가 거민들과 섞여 있으면서 남녀가 서로 혼거하게 되므로 그곳 백성들이 입보하기를 꺼리어 때때로 도망해 나가다가 적에게 노략질을 당하기도 한다. 지금 마땅히 농한기를 이용하여 성 안에 지형을 헤아려서 편말을 세우고 호수를 계산하여 집을 짓도록 하라. 또 별도로 군영을 만들어 백성들이 따뜻한 거처를 얻어 군사와 섞여 살지 않도록 하여 가을과 겨울이 되면 백성으로 하여금 입보하기를 시장으로 몰려가듯 하게 해서 싫어하거나 도망하는 일이 없게 하라. 매일 모든 조항의 명령은 절도사와 우후가 직접 순찰하면서 진장들을 일일이 면접하고 설득시켜서 조치하라 하였는데 이것은 모두 신숙주의 계책이었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신숙주는 예족 겸 판사로서 교린과 사대를 자신의 임무로 삼아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모두 주관하였다. 변방의 일을 조치함에 있어 손바닥을 보듯 하므로 조중에서 그를 의지하여 소중하게 여겼다 하였다. 놀책은 초생딸과 같은 궁형의 목책을 말한다. 입보는 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적의 침해를 피하여 성, 보 안으로 들어가 보호를 받던 일이다. 성조실록 53권 성경 6년 3월 13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위원군수 정일회가 방어를 긴박하게 해야 할 이때에 주 6을 많이 갖추어 놓고 사사로운 일로 성을 버리고서 나간 죄는 유리 무릇 변방을 지키는 장수로서 성을 굳게 지키지 아니하고 버리고 간 자는 참한다 하는 데 해당하며 데리고 간 관노 2명과 말 5匹를 도적에게 빼앗기고 또 진영에 소속된 갑사 2근손을 임의로 성 밖에 나가게 했다가 적에게 죽임을 당하게 한 것은 유리 군인을 내보내어 사사로이 국경에 나갔다가 치사하도록 한 것은 장 100대에 파직시키는 한편 먼 변방에 충군한다는 데 해당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정일회가 범한 죄는 이미 대사가 지났으니 다만 고심만 거두고 평안도에 아주 먼 변방에 충군시키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53권 성종 6년 3월 13일 임술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3권 성종 6년 3월 13일 임술 다섯 번째 기사. 형조에 전지하여 창봉역에 정속되었던 신식과 창도역에 정속되었던 원영손을 방면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53권 성종 6년 3월 13일 임술 여섯 번째 기사. 여러 도의 관찰사에게 하스하기를 금년 봄에는 비가 매우 많이 내려 여러 고을에서 파종한 밭이 혹은 물에 침몰되어 마침내 모가 자랄 수 없을까 걱정이다. 경은 순찰하여 살펴보고 백성들에게 속히 품종을 개량하도록 권장하여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53권 성종 6년 3월 13일 임술 일곱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3권 성종 6년 3월 13일 임술 여덟 번째 기사. 이덕량을 가정대부 전이군 겸 강원도 관찰사로 허계를 통훈대부 사헌부 장령으로 조관을 절충장군 전라도 수군 절도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53권 성종 6년 3월 13일 임술 아홉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3권 성종 6년 3월 14일 개헌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53권 성종 6년 3월 14일 개헌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3권 성종 6년 3월 14일 개헌 세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단양군의 백성 김여생은 군수 김서가 자신을 내쫓은 것을 분하게 여겨 김서의 병이 위독해져서 그 고을 사람 김중묘의 집에 피해 있으면서 김여생이 나무에서 걸터 앉아 말하기를 이것은 김서의 수염이다 하면서 돌과 몽둥이를 들고 고타는 신용을 하였습니다. 목공 김삼이 김서를 위하여 관각을 만들었는데 김여생이 그것을 꾸짖으며 거적으로 시체를 싸는 것만도 족할 것인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견고한 관을 만드느냐 라고 하면서 김중미와 장유도와 김서가 누워있는 창과 벽을 격파하였고 혹은 김서에게 약발하지 않은 사람을 몽둥이로 치면서 김서가 아직 죽기 전에 산채로 밭 두둑에 내다 버려라 하였습니다. 군도 섭천지가 이를 만류하자 김중미가 팔을 휘두르며 욕설을 하였습니다. 김서가 죽자 사위인 장보경을 시켜
나무 삽에다 불을 피우고 그 작은 항아리에 불을 담아다가 관 밑에 갖다 놓았습니다. 김서의 시체가 나오자 또 잿물과 복숭아 나무로 만든 빗자루를 가지고 문정에다 그 물을 뿌리고 썰어내리면서 부닥거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서가 죽은 이튿날에는 그는 김여생이 김중미, 김중신, 김중산, 장유호들과 주육을 가지고 놀이하는 기생들을 데리고 국상을 무시하며 높은 데 올라가서 김서가 죽은 것을 축하하는 모임을 가졌으니 그들이 강상을 무너뜨리고 풍속을 어지럽힌 것이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비록 사유가 지났다 하더라도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중미, 김여생, 장보경은 저택하고 전 가족을 변방으로 옮기고 김중신, 김중산, 장유호, 장유도는 저택하고 고향으로 쫓아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고 김중신, 김중산, 장유호, 장유도는 특별히 사유하게 하였다. 저택은 형별의 한 가지로 대역 주인이나 강상 주인의 집을 헐고 그 자리에 못을 만드던 일이다. 성조실록 53권 성종 6년 3월 14일 개해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3권 성종 6년 3월 14일 개해 다섯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전 만호 김계종은 다대포 만호로 있을 적에 관선 두 척을 도둑질하였으며 뒤에 사량 만호로 있을 때에는 관선 한 척을 도둑질하였고 또 관하라는 지방에서 소나무 500그루를 베어 그것으로 그의 집을 지었는데 그 일이 발각되자 도망하였다가 사유가 있자 스스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방하는 병선을 도둑질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저지른 죄가 중한 것을 알고서 도망하여 숨어 있다가 사유가 지나자 나타났으니 오만하고 수치를 모름이 이보다 더 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사유가 지난 것이라 하여 전적으로 풀어주고 다스리지 않는다면 다무한 자들을 징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직첩을 거두고 장안에 기록하여 먼 변방에 증군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53권 성종 6년 3월 14일 개해 여섯 번째 기사 경상도 상주 낙양의 영리 윤흠 등이 상언하기를 1. 인위전은 전과 같이 스스로 경작하여 생활하게 하소서. 1. 마위전이 본래의 수에 미달하니 청컨대 속히 보충하여 주소서. 3. 영리들이 혹 인위전을 그대로 경작하는 자가 있는데 이를 함부로 경작하는 것이라고 하여 횟수를 계산해서 경작료를 추징하여 전주에게 주니 이 때문에 영리들이 날로 가난해집니다. 청컨대 추징하지 말게 하소서 하였다. 호조에서 여기에 의하여 아뢰기를 인위전에 대한 세금은 경국대전에 실려 있으므로 다시 고칠 수 없으나 마위전은 그 수가 모자라는 것이 혹 있습니다. 백성들이 오래도록 경작한 밭은 빼앗을 수가 없으니 비록 부조의 밭이라 하더라도 이미 인위전에 속하여 영리들이 기한을 마치도록 경작한 밭으로서 마위전에 이속할 수 있는 것은 청컨대 다시 경작한 연원을 고찰하여 그 수를 세우게 하소서. 영리들의 역사는 매우 괴롭습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가난한데 만약 함부로 경작하였다가 하여 화리를 일일이 추징한다면 실업자가 되어 유망하는 패단이 없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함부로 경작한 데 대한 화리는 전번의 수교에 의하여 추징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마위전은 영마의 사육을 위하여 설정된 토지이다. 화리는 전답의 수확에 따른 이익이다. 성종실록 53권 성종 6년 3월 14일 개해 일곱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3권 성종 6년 3월 15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인정전에 나아가 문과 무과의 방을 발표하였다. 백관들이 진하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으나 공해 왕후의 상 때문에 유가는 중지시켰다. 유가는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풍악을 잡히고 거리를 돌면서 좌주 선진자 친척을 찾아보던 일이다. 성종실록 53권 성종 6년 3월 15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이조에 전지하여 평석숭, 정대희, 유계근, 윤유덕, 우창신, 견성명, 박유, 고운수, 장보인, 유자문, 김맹규, 이승범, 이희철, 고신교, 심담, 김장수, 민종, 김계손, 장은, 임지, 강일예, 전효근, 신근,
주흥서, 최순, 강호생, 박시맹의 고신을 돌려주게 하였다. 성전시로 53권 성종 6년 3월 16일 얼축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아차산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였다. 성전시로 53권 성종 6년 3월 16일 얼축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고려 공양왕의 묘직이종의 상언에 의하여 아뢰기를 국조에서 공양왕을 위하여 특별히 묘직이를 두었고 따라서 복호를 해주었는데 지금 비록 경국대전에는 실려있지 않으나 편호와 같이 역사시킬 수 없습니다. 청컨대 옛날대로 복호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시로 53권 성종 6년 3월 17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여러도의 관찰사에게 하스하기를 무릇 새로 생산되는 채소를 일찍 진상하려고 흙이 붉은 뿌리채에 보내는데 이것은 쓸데없는 일일 뿐 아니라 영로의 폐단도 매우 적지 않을 것이니 이후로는 그것이 성장해서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봉진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 53권 성종 6년 3월 17일 병인 두 번째 기사 감선하도록 명하는데 가뭄 때문이었다. 성조실 53권 성종 6년 3월 17일 병인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혹은 박종의 처 김씨는 그의 남편 박종이 죽자 밤새도록 시체를 안고서 함께 염장하려고 하므로 박종의 아비가 아들의 신체를 안고 있는 며느리를 떼어가지고 다른 방에다가 부축하여 데려다 놓고서 시체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김씨는 애통해하면서 음식을 먹지 않다가 박종의 시체가 나간다는 것을 듣고는 장사를 준비하는 핑계로 그의 집에 돌아가서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청컨대 취재하고 정문하고 복호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박종은 죽성군 박지번의 아들이다. 정문은 충신이나 효자 연려 등을 표창하기 위하여 그 집 앞에다가 집 앞이나 마을 앞에 세우던 붉은 문을 말한다. 성종시로 53권 성종 6년 3월 17일 병인 네 번째 기사 의금부의 사례기를 이산군수 최진간과 조전장 박사형이 방어를 게으리하여 부하인 갑사 전실 등 8인이 적에게 피살되었고 김의진 등 25명과 말 8필 소 1마리를 모두 노략질 당한 죄는 유리 변방을 지키는 장수가 수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적에게 엄습을 당하고 인하여 성체를 잃은 자는 참한다는 데에 해당합니다. 채탐갑사 장경보 등 5명과 척구정병 신중귀 등 3명이 후망을 게으리하여 적변의 보고를 늦게 한 죄는 유리 만약 적이 국경에 임하인데도 높은 데에서 순찰하는 사람이 비보하지 아니하여 성을 잃고 군사를 손상시킨 자는 참한다 하는 데에 해당합니다 하였다. 그러나 모두 이미 사유를 지났으므로 최진강은 고신을 거두고 평안도의 방어군에 편입시켜 공을 세워 속죄하게 하고 박사영은 고신만 거두고 장경보 등은 모두 고신을 거두고 다른 고을에 충군하게 하였다. 성조실 53권 성종 6년 3월 17일 병인 다섯 번째 기사 호조에서 황해도 관찰사의 계본에 의하여 아뢰기를 실롱한 여러 고을에 여러 가지 곡식의 종자 2100석을 주어 제때 경작하도록 권장하고 또 묵은 쌀 1200석과 해체 염장도 아울러 주어 진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시로 53권 성종 6년 3월 18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종시로 53권 성종 6년 3월 18일 정묘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53권 성종 6년 3월 18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의정부 사인 배맹호 등 3인이 연대하였다. 성종시로 53권 성종 6년 3월 18일 정묘 네 번째 기사 병수에 전지하여 경상도 지세포에 충군된 서귀당을 방면하게 하였다. 성종시로 53권 성종 6년 3월 18일 정묘 다섯 번째 기사 호주에서 전라도 관찰사 이해승석의 계본에 의하여 아뢰기를 본도 태인현의 잠실 100칸을 모두 풀로 덮었으므로 해마다 수리하려면 그 패단이 무궁합니다. 지금 혁파한 창평현의 공해 200여 칸은 경고하면서도 소용이 없습니다.
청컨대 내년부터는 잠시를 이곳으로 옮기고 과원, 채전과 뽕나무가 알맞은 산야에는 뽕나무를 많이 심고 부근에 사는 공천을 지키는 종으로서 헤아려 정하여 잠시를 만들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성전시로 53군 성종 6년 3월 18일 정묘 6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전시로 53군 성종 6년 3월 18일 정묘 7번째 기사. 지난번에 윤대 한자가 말하기를 평안도의 전세는 해마다 영변과 안주에 수송하나 창고가 없어 그대로 노적하고 이웃 군민들로 하여금 해마다 그것을 다시 덮게 하니 민폐가 적지 않습니다. 국가에서는 백성을 사역시키는 것을 신중하게 여겨 창고를 지을 수 없다고 하지만 만약 쌓아놓은 곡식을 가지고 백성을 모집하여 고용해서 창고를 짓게 한다면 백성들은 괴로워하지도 않을 것이니 쉽게 창고를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그것을 호조에 해부하여 본도에 입문하여 편부를 묻게 하였었다. 이때 관찰사 정문영이 아뢰기를 모적하는 곡식이 안주는 57,840석인데 60칸의 창고가 아니면 수용할 수 없고 영변은 35,859석인데 36칸의 창고가 아니면 역시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당명 선군에게 제목을 취하게 하고 전일 노적을 덮을 때 동원되었던 여러 고구려 백성에게 기와를 굽고 창고를 짓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호조에서 여기에 의하여 아뢰기를 안주 영변의 창고의 칸수와 역군과 공장을 모집하는 것과 제목을 모으고 기와를 굽는 일 등은 청컨대 관찰사의 계본에 의하여 시행하고 장인의 급료는 서울의 영선의 예의에 따라 두 끼의 급료를 주고 기와를 굽는 역군은 와서의 예의에 의하여 한 끼의 급료를 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시로 53권 성종 6년 3월 18일 정묘 8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시로 53권 성종 6년 3월 19일 무진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시로 53권 성종 6년 3월 19일 무진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시로 53권 성종 6년 3월 19일 무진 세번째 기사 일본국의 살주 이지번 우진 우주태수 등희구와 서해도의 대마주 관처수 진성행과 고화 산성수 가차가 사람을 보내와 토산물을 바쳤다. 성조시로 53권 성종 6년 3월 19일 무진 네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뢰기를 지금 경중과 여러 도의 군목을 살펴보니 본조에 소장된 군안과 같지 않고 탈락된 것이 많습니다. 이는 반드시 관리들이 국가에서 바야흐로 간군을 논의하고 있으므로 장정을 많이 숨겨두고 장차 아전으로 삼아 부려먹으려고 함이니 매우 불가합니다. 청컨대 기한을 정하여 경외로 하여금 실제의 수대로 다시 보고하게 하고 만약 전과 같이 누락시켜 보고하는 자가 있으면 관리는 파직시켜 내줬고 아전은 전 가지고 변방으로 옮기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군목은 군역의 명단인데 누락자가 있어 수시로 점검하였다. 성종시로 53권 성종 6년 3월 19일 무진 5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수원의 제수 백정 김구경과 용인의 죄수 백정 인수가 행인을 위협하여 강도질한 죄는 유리 참부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시로 53권 성종 6년 3월 19일 무진 6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시로 53권 성종 6년 3월 19일 무진 7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시로 53권 성종 6년 3월 20일 기사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시로 53권 성종 6년 3월 20일 기사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시로 53권 성종 6년 3월 20일 기사 세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정괄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지금 제 은사에게 아랜 것을 들으니 종사관 이덕숭을 보내어 연안부의 남대지를 수축하는데 부근 5고을의 인정을 동원하는데도 지금까지 그 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고 합니다. 신당의 생각으로는 지금 농사철이 되었으니 백성을 사역하면 마땅하지 않습니다. 빨리 역사를 중지시키고 농한기를 기다리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마땅히 제 은사에게 물어보도록 하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53권 성종 6년 3월 20일 기사 네 번째 기사 정조사 김지경이 북경에서 돌아와 복명하였다. 임금이 인견하는 김지경이 아뢰기를 신등이 강상에 도착하였을 때 며칠 동안 비바의 이름이 멎지 않아 신등을 마중 나온 군사와 사은사 한 명의 호송군 가운데 동상을 입은 자가 상당히 많으며 죽은 자도 4~5명이 됩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죽은 자가 어찌 4~5명뿐이겠는가 반드시 많을 것이다 하니 김지경이 대답하기를 신등은 급히 오느라고 다 확인하지 못하였고 관찰사에게 수를 파악하여 아뢰게 하겠습니다 하였다. 김지경이 또 아뢰기를 요동 등지의 사람들이 모두 이르기를 이만주의 아들이 원한을 갚고자 하여 여러 번 조선을 침범하였으나 끝내 이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사상만을 당하였으니 이는 너희 전하의 복덕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주하승지 유지가 아뢰기를 국가에서 만약 조전장을 미리 보내지 않았더라면 아마 변성을 보존할 수 없었을런지도 모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당초에 조전장을 보내자고 건의한 그 공이 크다. 내가 변경의 소유가 종식되기를 기다려서 포상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포상할 수 있게 되었다 하였다. 유지가 말하기를 지난 겨울에 조전장을 보내자고 건의한 것은 사실 신숙주와 한명회가 주관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홍정성도 참여하였다 하였다. 성조실록 53권 성종 6년 3월 20일 기사 5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3권 성종 6년 3월 20일 기사 6번째 기사 사복시에 전지하기를 지난 가번년 겨울에 서쪽 변방에 소란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모두 염려할 것이 없다고 하였으나 영의정 신숙주와 좌의정 한명회와 인삼보원군 홍룡성만은 조전장을 여러 진에 나누어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변방의 방비를 정돈해야 한다고 건의하였었다. 그런데 적은 과연 부락을 불러 모아 이산, 창주, 벽동, 벽단 등의 진에 와서 침범하였으나 우리의 방비가 있기 때문에 몇 달을 두고 틈만 엿보다가 끝내 이득을 얻지 못하고 돌아갔다. 만약 노련한 대신이 기밀을 미리 알고서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와 같이 되었겠는가? 그 공은 포상할 만한 것이다. 각각 말 한 피씩을 내려주어라 하였다. 성조실록 53권 성종 6년 3월 20일 기사 7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정문영과 절도사 하석부에게 유시하기를 저늘의 이산, 창주, 벽동, 벽단의 싸움에서 이럴 장수들이 각각 사력을 다하여 약함으로써 강한 자를 상대하면서도 큰 실수가 없었으니 포상하지 않을 수 없다. 경등은 공로를 함께 상의하여 차례를 매겨서 아래되 사실대로 하도록 힘써라 하였다. 성조실록 53권 성종 6년 3월 20일 기사 8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3권 성종 6년 3월 20일 기사 9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3권 성종 6년 3월 20일 경우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정은 이 계통이 아뢰기를 연안부의 남대지의 역사는 농사에 손상이 많으니 급히 역사를 그만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제은사 제조 홍윤성이 영사로 입시하였다가 아뢰기를 종사간 이덕숭이 가지고 간 사목에 농사철에는 중지하였다가 가을이 되거든 다시 역사시키라 하였으니 이덕숭이 이번에 반드시 역사를 정지시키고 올 것입니다. 이 못의 이익은 고려에서 많이 힘입었던 것입니다. 근래에 제언사가 폐지됨에 따라 권남이 드디어 차지하여 개간하였고 그 뒤에 토호와 조사들도 많이 차지하여 밭을 개간한 것이 200여결이나 되는데 토지가 비옥하여 1두의 파종에 2~3석의 이익이 되므로 못둑 아래 물을 내는 밭이 거의 3,000결이나 됩니다. 지금 만약 묻어진 것을 수축한다면 백성들은 이익을 얻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며칠 사이에 이득순이 오지 않으면 빨리 오도록 재촉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53권 성종 6년 3월 21일 경우 두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하석부에게 유시하기를 전일에 하유하기를 사은사의 호송군을 특별히 400명으로 더하여 조전장으로 하여금 나누어서 호송하되 요동에 이르러서는 각각 본진으로 돌아와서 방수하게 하라. 돌아올 때도 위의 항목에 의하여 맞이하라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조전장과 절제사를 모두 상경하게 하였는데 만약 여러 진에 그대로 머물게 하여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게 한다면 배단이 생길 듯하다.
신주 김치원과 조전장 절제사 중에서 한 사람을 대가에 머물러 있으면서 수령과 무략에 있는 한 사람이 나누어서 맞이하게 하고 경도 임시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통원보에 가서 호위하여 오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53권 성종 6년 3월 21일 경우 세 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 예승석에게 하사하기를 발포만호 배효수는 적 외를 잡는 데 공이 있으니 그의 군졸과 아울러 공의 등급을 매겨서 아래도록 하라. 성종실록 53권 성종 6년 3월 21일 경우 네 번째 기사 강원도 관찰사 이봉이 치게 하기를 부창의 역자 조금은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지성으로 효도하여 다른 사람이 별미를 주면 반드시 가지고 가서 부모에게 드리고 춘하 추동 4계절을 잔치를 베풀어 어버이의 장수를 축하할 때는 반드시 향당으로 부로들을 초청하여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하였습니다. 아비가 죽자 조금은 너무도 슬퍼하여 음식을 먹지 못하였으며 3년상을 마치도록 아침 저녁으로 곡전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미가 연로하자 곁에 들 떠나지 않고 몸소 찬구를 장만하여 맛있는 음식을 끊이지 않게 하였습니다. 어느 날 어미의 장수를 축하하려고 하여 고기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는데 마침 사슴이 홀연히 문 앞에 들어오므로 그것을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또 그의 어미가 이지를 앓으면서 붕어를 먹고 싶어 하므로 조금이 얼음을 깨고 붕어를 찾으니 마침 한 쌍의 붕어가 뛰어 올라와서 구에다가 올렸는데 그것을 먹고 어미의 병이 나았습니다. 정렬을 내려 풍속을 권장하게 하소서 하니 예조에서 그 계본에 의하여 아뢰기를 조금은 사망하였을 때나 생존하였을 때나 부모를 섬기는 것이 시성에서 우러나 효행이 뛰어나므로 관할 관청으로 하여금 경국대전에 의하여 정호 복호하게 하는 한편 특히 그 자신에겐 신력을 면제해주고 그 어미에게는 매달 주육을 내려줘 효행을 권장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53권 성종 6년 3월 21일 경우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3권 성종 6년 3월 21일 경우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3권 성종 6년 3월 21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청계산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였다. 겸사복 조환신이 사슴을 쏘아 바치니 즉시 대왕 데뷔 전에 바치라고 명하였다. 행차가 주종소에 이르자 종친 재상을 불러 술을 하사하고 향화한 첨지 김파을 다상에게 겹이 1년과 사슴 1구와 술 10병을 하사하고 또 사슴 2구와 술 10병을 가지고 좌우상의 대장에게 나눠 주었으며 또 농민에게도 술을 대접하라고 명하였다. 행차가 한강에 이르자 큰 바람이 일어났는데 승지 등을 불러 이르기를 오늘 바람이 사나워서 군사들이 물을 건너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좌우상으로 하여금 진을 치고 유숙하게 하였다가 만약 바람이 멎으면 건너도록 하되 편의에 따라 호송하며 건너도록 하라 하였다. 대왕 대비가 중관을 보내어 청하기를 바람이 매우 사나우니 누선은 타지 마십시오 하니 임금이 이에 방선을 타고 건너 해가 저물었어야 환궁하였다. 좌우상은 임금이 거둥할 때 좌우에서 호위하는 군사이고 누선은 다락이 있는 배를 말한다. 성종실록 53권 성종 6년 3월 23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청계산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할 때 사슴을 쏜 은천군 찬에게 녹비 한 장을 조환신 등 8인에게 각각 활 한 장씩을 하사하고 짐승을 잡은 자 가운데 승부를 가려 이긴 자 5인에게 각각 대전 일부씩을 하사하였다. 성종실록 53권 성종 6년 3월 24일 계유 첫 번째 기사 국기 1이다. 성종실록 53권 성종 6년 3월 24일 계유 두 번째 기사 병조에 전지하여 송귀주, 안소진, 태영진, 김귀손, 강유지, 강효인, 이선동, 김귀강, 공처명, 이장, 정성산, 이배련, 곽순형, 김무재, 김수산, 허창동의 고신을 돌려주게 하였다. 성종실록 53권 성종 6년 3월 25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종실록 53권 성종 6년 3월 25일 갑술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3권 성종 6년 3월 25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갔다. 강을 마치자 동지사 이승소가 아뢰기를 성균관의 생원 진사 200명과 사학의 유생 각 100명은 국가에서 늘 양성하는 수입니다. 생원 진사가 200명이 되지 아니하며 유생에게 승보된 자를 결혼에 따라 보충하여 양성하고 사학의 유생이 100명이 되지 아니하면 동치에서 취약한 자라도 결혼에 따라 보충하여 양성하는 것은 그 유래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주에서 비록 사학의 인원이 모자란다 하더라도 동치를 보충시켜 양성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 이는 국가에서 인재를 널리 양성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승지 유군에게 명하여 호주에 묻게 하였다. 사학은 선비를 가르치기 위하여 나라에서 세운 학교로 동학, 남학, 중학, 서학을 말하고 승보는 과거 시험의 한 가지인데 속과 초시에 해당하는 시험으로 성균관의 대사승이 사학의 유생에게 매년 10회, 뒤에는 1회에 걸쳐 행하였는데 합격한 자에게 생원과 진사과에 응시할 자격을 주었다. 동치는 어린 아이를 말한다. 성조실록 53권 성종 6년 3월 25일 갑술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3권 성종 6년 3월 26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조실록 53권 성종 6년 3월 26일 을해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3권 성종 6년 3월 26일 을해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3권 성종 6년 3월 26일 을해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3권 성종 6년 3월 26일 을해 다섯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3권 성종 6년 3월 27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53권 성종 6년 3월 27일 병자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3권 성종 6년 3월 27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신등이 소헌 왕후의 상제를 고찰하여 보건대 대상에서 담제 때까지 군신들이 단복을 입었는데 올해의 주에는 왕후의 상에는 대상 뒤에 길복을 입는다 하여 제도가 다릅니다. 이번 공해 왕후의 상제는 어느 제도를 따르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예문관으로 하여금 옛 제도를 고찰하게 하고 또한 과거에 정승을 지낸 이와 의정부 6조 춘추관 예문관과 이품 이상에게 회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즉시 수의하도록 명하였다. 정인지 등이 의논하기를 예문을 두루 상고하였으나 여러 신하들이 왕후를 위하여 단복을 입었다는 글은 없습니다. 또 올해의 주는 세종 때의 옛글을 널리 채택하여 참작해서 정한 것이니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대상은 사람이 죽은 후 2돌 만에 지내는 제사이다. 담제는 초상으로부터 27개월 만에 곧 대상을 치른 다음 그 다음 달 하순 정일이나 해일에 지내는 제사이다. 단복은 상중에 있는 사람이 담제 뒤로부터 길째까지 입는 옷을 말한다. 성조실록 53권 성종 6년 3월 27일 병자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3권 성종 6년 3월 27일 병자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3권 성종 6년 3월 27일 병자 여섯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3권 성종 6년 3월 28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53권 성종 6년 3월 28일 정축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3권 성종 6년 3월 28일 정축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3권 성종 6년 3월 28일 정축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3권 성종 6년 3월 28일 정축 다섯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3권 성종 6년 3월 29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조실록 53권 성종 6년 3월 29일 무인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을 마치자 영사 조승문이 아뢰기를 사학의 유생을 늘 양성하는 수는 100명이지만 지금은 그 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80명만 양성하고 있습니다. 동치로 취약한 자의 경우는 학석에 오르지 않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처음에는 이 판서가 아랜 뜻을 깨닫지 못하였는데 지금 경의 말을 들으니 호주에서 유생의 수를 줄여서 양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조승문이 말하기를
본조의 상길같이 학적을 고찰하여 80명만을 양성한다면 사학의 관원의 수를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고 의례 80명으로 정한다면 유생이 비록 80명이 넘더라도 보고를 하지 않을 것이니 과연 이 성소가 아랜대로 양성하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신은 본조로 하여금 매달 학적을 고찰하여 인원수에 따라 식사를 제공하게 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53권 성종 6년 3월 29일 무인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3권 성종 6년 3월 29일 무인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3권 성종 6년 성종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1일 기묘 첫 번째 기사 흑비가 내리다. 성종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1일 기묘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영사 신숙주가 아뢰기를 여름철이라 초목이 우거지고 말이 쌀쪄서 호인들이 바야흐로 사냥할 때입니다. 그런데 사은사 한 명회가 돌아올 때 팔참의 노상에서 적변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청컨대 조전장을 택하여 곧말을 정돈하고 가서 맞이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성종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1일 기묘 세 번째 기사 성균관 사이에 이세필 등 두 사람이 연대하였다. 성종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1일 기묘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1일 기묘 다섯 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정괄 등이 상소하여 말하기를 감사의 직책은 대단히 무겁습니다. 그러므로 합당한 사람을 얻으면 도 전체가 그 혜택을 입게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온 도가 모두 폐를 입게 되므로 감사를 택하는 일은 정밀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자격에 구애되어 사람을 임용하는 길이 넓지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감사는 한 해가 지나면 갈괴되므로 10년간의 팔도의 감사를 지낸 사람을 계산해 보면 80명이 됩니다. 이품 이상으로 능히 감사의 직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적기 때문에 부득이 한 사람이 세, 네 도의 감사를 역임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강정하고 동료화되지 않아 나라를 위하여 집안을 돌보지 않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그 마음가짐이 처음 부임할 때와 같이 굳세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수령들은 부임에 올 감사가 갑이 아니면 을일 것이라고 미리 짐작하고 인연을 따라 찾아다니는 것이 점차 폐풍을 이룰 것이니 작은 일이 아닙니다. 조종조에 감사하는 관작의 품질을 물론하고 삼품관으로 임명한 일이 그 유래가 오래되었습니다. 뒤에 그렇게 하는 것은 품질은 낮은 데 비하여 직임이 너무 무거워서 옳지 못하다 하여 2품 이상의 관리만을 감사로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사람을 정밀하게 가려서 쓰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일시적인 법이지 만세에 통행되는 법이 아니며 이 때문에 경국대전에도 이 법이 실려 있지 않은 것입니다. 바라건대 각도의 감사는 삼품관도 함께 임명하여 임용의 길을 넓히도록 하소서. 신들이 또 듣건대 교수의 직임은 그 소관이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학문이 높고 행동이 바른 사람을 임명하여 사표가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근래에 혹 유학을 임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은 군역을 싫어하다가 요행이 취재에 뽑히어 외람되게도 가르치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들이 어찌 가르치는 옳은 방법을 다 안다고 하겠습니까? 국가에서 이 폐단을 고치고자 하여 문신의 좌천자들을 모두 교수로 임명하여 한때의 폐단을 바로잡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보면 중요한 교수의 자리에 죄를 짓고 좌천되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옳은 일이겠습니까? 또 다같이 죄를 짓고 좌천되는데 문신들은 외방의 무록직으로 강등하여 내어 쫓고 문신이 아닌 사람은 겨우 한 자리를 낮추어 그대로 그 자리에 있으면서 녹봉을 받게 되니 논지에 고르지 못함이 심합니다. 무릇 좌천이라는 것은 본직에서 겨우 1등을 강등하는 것인데 비록 삼품관이라도 역시 관례에 구애되어 모두 종 6품 교수의 직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좌천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6, 7등을 내리게 되니 정사의 대체에 더욱 어긋납니다. 앞으로 문신 가운데 좌천자는 구례에 따라 외방의 교수직에 임명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승정원에 묻기를 문신 가운데 좌천자를 교수에 임명하는 것이 법에 있는 일인가? 하니 성지 등이 아뢰기를 대전 속록에 실려 있습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1일 기묘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2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2일 경진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영사 신숙주에게 말하기를 일부공국에의 통신사를 지금 보낼 수 있겠는가 하니 신숙주가 말하기를 듣건대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니 보낼 수 없습니다. 이번에 온 외사는 모두 지체가 낮은 자들이어서 그들 본국의 사정을 알지 못합니다. 사정을 잘 아는 자가 오기를 기다려서 물어본 후에 통신사를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지난번 공해왕후의 상제를 의논하여 하면서 올해의 주에 의거하여 대상후에 담제가 없다고 했는데 소훈왕후의 상에 담제가 있었다는 것은 어디에 근거하였는지 모르겠다 하니 신숙주가 말하기를 얘기에 이르기를 왕후는 담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종대 정인지가 예조판수로 있으면서 처음에는 예문을 참고하지 않고 담제가 있다고 아뢰었다가 뒤에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다시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세종은 문종이 마침 국사를 서리하고 있었으므로 모의의 상례를 적용하여 권도로 담제를 올렸습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2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2일 경진 네 번째 기사 평안도의 관찰사 정문형과 절도사 하숙부에게 유시하기를 건주의 적이 전날에는 우리에게 이득을 얻지 못하였고 또 화세를 맞아 죽은 자도 있었다. 그러므로 이번에 사은사가 돌아오는 때를 타서 보복할까 두렵다. 사은사를 맞이해 올 때에 여러 가지 일을 조목별로 열거하여 보내니 경들이 살펴서 처리하라. 1. 사은사 영봉 주장 신주와 비장 이만손 김계중 이돈인 박성손이 각각 군사 200명을 거느리고 신주의 지위를 받게 할 것이며 만약 질병 등의 사고가 있으면 다른 조준장을 뽑아서 대신 보낼 것. 1. 영봉군은 갑사와 정병을 물론하고 사람과 말을 모두 굳센 자들로서 뽑아 보낼 것이며 그 가운데 군복과 무기가 완비되지 못한 자에게는 관청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지급하여 정제하도록 힘쓸 것. 1. 조전장은 파진군에서 각기 한 면씩을 택하고 총통과 화전을 많이 가져가게 할 것. 1. 본도의 군사는 이미 국경 수비에 지친 데다가 또 사신을 영송하느라고 노고하여 형세가 반드시 곤궁할 것이므로 동원되었다가 돌아오는 동안은 그 본가의 요역을 들어줄 것 하였다. 성조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2일 경진 다섯 번째 기사 사은사 한 명에게 하스하기를 경의 경장이 어려울 것을 생각하니 내가 염려되어서 경에게 단의 한 벌을 내린다. 이제 초목이 우거지고 오랑캐들의 말이 살찌는 때를 당하여 팔참의 길에서의 적변이 염려되어 신주 등을 보내어 맞이하게 하니 경은 조심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1일 경진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3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종묘의 하향에 쓸 향과 충문을 임금이 친히 전하다. 성조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3일 신사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3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헌 이서장 등이 올인 차자에 이르기를 삼가듣건대 임원중과 민발이 이덕량의 집에서 서로 헐뜯었다고 합니다. 헐뜯고 욕하는 일은 거리의 백성들이나 하는 일이고 사대부들은 부끄럽게 여기고서 하지 않는데 하물며 재상이겠습니까? 지금 임원중과 민발은 그 벼슬이 일품에 이르렀으므로 마땅히 말과 행동을 신중히 해야 할 것인데도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성을 내어 너라고 부르면서 욕하였으니 스스로 그 위일을 손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조정의 채무를 잃게 하였습니다. 어찌 다만 장기를 두다가 그렇게 된 것일 뿐이겠습니까? 반드시 싸움의 실마리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추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철저히 조사해 죄를 주어서 서로 다투는 패풍을 막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정교하기를 술자리에서 있은 일이니 따질 것이 못된다 하였다. 그날 임은주는 그 아들 임사원과 함께 먼저 이덕량의 집에 갔었는데 많은 손님이 자리를 메웠었다. 민발이 뒤에 도착하자 임은줄이 민발을 맞이하면서 말하기를 저 인색한 놈 하였다.
민발이 성년 눈을 무릅뜨고 물러서며 말하기를 너가 장기를 둔다고 핑계대고서 나의 부과 고유전을 빼앗으려 하다가 실패하기는 하였지만 너가 간사하고 탐욕스럽기가 짝이 없는 놈인데 오히려 나를 인색한 놈이라고 하느냐 하고 주먹을 날려서 때리려고 하므로 이덕량이 타일려서 말렸습니다. 임원주는 부끄럽고 무안하여 한마디도 말도 못하고 임사홍은 놀라서 땀이 비오듯 하였습니다. 부과 고유전은 성 가까이에 성을 등지고 있는 기름진 밭을 말한다. 성조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3일 신사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3일 신사 다섯 번째 기사 평안도관찰사 정문영과 영안도관찰사 김관에게 유시하기를 변진의 성중 운물이 작은 것은 먼 장래를 내다보는 계획이 아니다. 만약 성 밖에 물이 있으면 옹성을 쌓거나 목책을 둘러서서 그 물을 쓸 수 있을 것이니 거리의 원건과 이용의 편부를 조사하여 아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3일 신사 여섯 번째 기사 형조에 정지하여 춘천 영리로 정속한 김장을 방면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3일 신사 일곱 번째 기사 형조에서 아뢰기를 강원도의 울진포 만호 하민이 군수 위험을 가지고 밀, 들깨, 명주와 바꾸어 사사로이 써버린 죄는 유리 장 90대의 도관물 3자를 자자하는 데 해당되니 경국대전에 의거하여 장안에 기록하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이에 따랐으나 자자는 면제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3일 신사 여덟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4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집이 이형훈과 헌납 윤현손이 아뢰기를 민발과 임원주는 대신으로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너라고 부르며 서로 헐떡고 꾸짖고 하였으며 소관도 오히려 하지 못할 일인데 하물며 대신이겠습니까? 청간대 주국하도록 하소서 했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장기를 두고 술을 마시다가 농담한 것이지 어찌 다른 뜻이 있었겠는가 하였다. 이 형훈이 말하기를 술 마시고 장기 두면서 한 농담이 아닙니다. 어찌 다른 뜻이 없겠습니까? 하였으나 임금이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4일 이모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4일 이모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4일 이모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4일 이모 다섯 번째 기사 변포를 통정대부 청주 목사에 임명하였다. 이는 도목정에 하숙부를 가정대부로 올리고 박양신, 박성손, 변종인을 모두 과선대부로 올리면서 창주에서의 군공에 대해 추가하여 상을 준 것이다. 도목정은 고려, 조선 시대 때 관원의 치적을 종합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영전, 좌천 또는 파면을 시키던 일이다. 해마다 음력 6월과 12월에 실시했으며 앞의 것을 권무정, 뒤의 것을 대정이라 하였다. 성조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4일 이모 여섯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5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5일 개미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5일 개미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5일 개미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6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6일 갑신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6일 갑신 세 번째 기사 성균관 전적 방강 등 세 사람이 윤대하였다. 성조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6일 갑신 네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임실의 죄수인 정병 오 변우와 종, 박금, 산수가 조순과 백금을 때려 죽인 죄는 오변우는 주범으로 유리 참대시에 해당하고 박금, 산수는 종범으로 교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6일 갑신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6일 갑신 6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정괄 등이 올린 차자에 이르기를 이제 신이 듣건대 사은사 한 명이가 돌아올 때에 신주 등 5장수로 하여금 군사를 이끌고 요동까지 가서 맞이하게 하였다는데 이는 적변이 있을까 염려하여 사신으로서의 임무를 다하게 하고자 함일 것입니다. 신등이 생각하건대 한 명이가 명나라 서울로 갈 때는 마침 적변이 있어서 군사를 보내 호송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적이 이미 물러가서 변방의 보호가 전혀 없고 바야흐로 농사철을 당하였는데 군사를 동원하여 먼 곳까지 가게 할 필요가 있겠으며 영로에서 조달하는 비용도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보내는 군사의 수를 줄이고 구도의 군사 경력이 있는 수령으로 하여금 맞이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전교하기를 때가 바야흐로 수풀이 우거지고 오랑캐의 말이 살찌는 때인데 한 명의 기로에 불의의 변이라도 있으면 나라의 채무가 어찌 되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6일 갑신 7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7일 을유 첫번째 기사 임금이 병조에서 전교하기를 여러 진과 포구의 군관을 반드시 시제로 뽑은 사람을 임명하여 보낼 것이며 만약 자원하에 시제를 거치지 않은 자가 있으면 반드시 시제를 거친 후에 구전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7일 을유 두번째 기사 호조에서 아뢰기를 지금 전안을 상고해보건대 공순공 이방번과 소도공 이방석의 묘전이 각각 15결씩이 있습니다. 공순공과 소도공이 비록 아들은 없지만 광평대군 이열을 공순공의 후사로 삼고 춘성군 이당을 소도공의 후사로 삼아 법대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청컨대 옛날대로 묘전을 이들에게 내려주되 경국대전에 의하여 3대로 거치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7일 을유 세번째 기사 사헌부집이 이형원 등이 올린 차자에 이르기를 평안도의 인민들은 중국에 가는 사신을 보내고 맞이하기에 시달리는 데다가 작년에는 흉년이 들고 적변이 있어 방수하기에 지쳐서 그 피폐함이 이미 극도에 이르렀습니다. 전날 한명이를 호송할 때 황해도의 인마가 또한 필요하였고 황해도 평안도의 두 도가 소란하였습니다. 이번에 또 5장수가 군사를 이끌고 가서 맞이하게 되면 그 패단이 형언할 수 없게 됩니다. 경국대전에는 중국에 가는 사신은 4대로 호송하고 2대로 맞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만약 한 명이를 훈구 대신으로 보고 그 여정에 위험이 있을까 우려한다면 호송하는 예에 따라 4대로 맞이하면 족할 것이며 4대의 병들은 한두 양장이 거느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장수가 5사람이나 필요하겠습니까? 바라건대 장수와 군주의 수를 줄여 2도의 폐해를 줄이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전교하기를 적변 4천여기가 변방을 대거 침범한 일은 근년에 없었던 일이다. 오랑캐의 땅에 풀이 우거지고 말이 살찌는데 한 명이가 돌아올 때 마침 이때이니 부득이한 일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7일 을유 네번째 기사 중국인 하교화가 일찍이 건주 야인에게 포로가 되었다가 이때 평안도의 이산진으로 도망해 왔으므로 동사 유호양을 보내어 요동으로 압송해 보냈다. 성조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7일 을유 5번째 기사 의주 사람 쇠기가 일찍이 건주 야인에게 포로되어 10년간 잡혀 있다가 이때 요동으로 도망해 왔으므로 요동 도지휘 사사에서 우리나라로 돌려보냈다. 성조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8일 병술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조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8일 병술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허계가 아뢰기를 평안도의 군주는 지난번에 적변을 만나 그 방비에 필요하였고 황해도의 군주는 한명이를 호송할 때 비바람은 무릅쓰고 강을 건너다가 죽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5장수에게 명령하여 가서 맞이해 오게 하였으니 군졸들이 고단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농사에
방해가 됩니다. 하물며 이제 적이 이미 물러가서 조금 더 염려할 것이 못 되므로 맞이하는 군사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으며 4대만을 보내어 가서 맞이해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신을 보낼 때 4대로 호위하고 맞이할 때 2대로 호위하는 것은 평시의 경우이다. 지금은 변방의 위험이 잠시 멈추었지만 오랑크의 형세는 예측하기 어려운데 어찌 침입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겠는가? 만약 미리 방비하지 않았다가 욕을 당하면 나라의 채무가 어찌 되겠는가? 충분히 의논하여 정한 일이니 바꿀 수 없다 하였다. 정은 최신하니 아뢰기를 주문사 김질이 돌아올 때 적세가 마침 강세였지만 호위군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변이 없는데도 5 장수를 보내어 두도의 군마가 매우 고단해지는 것은 진실 옳지 못한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날 영의정이 조전장을 평안도에 보낼 것을 건의하였을 때 모두들 이유 없이 장수를 보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하였는데 그 뒤 오랑캐가 이산으로 침입하게 되자 비로소 그 조처가 옳았음을 알게 되었다. 이번에도 대비를 했다가 적변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만약 적변이 있는 경우에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하였다. 허계가 또 아뢰기를 요사이 날씨가 가물 징조가 있는데 지금 비록 비가 온다 하여도 보리와 밀 농사는 이미 기대할 것이 못됩니다. 참근데 술을 검하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금주령을 내린다 하여도 어리석은 백성들이 이를 범하여 볼기를 맞을 뿐일 것이다 하고 이어서 영사 신숙주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므로 신숙주가 대답하기를 비록 금주한다 하더라도 술 1병 정도 가지고는 검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다시 날씨를 보아서 처리하도록 하라 하였다.